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알파고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는 또 한국 소식, 또 세계가 바라본 한국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상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이거 전 세계도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그 외신에서도 네. 당연히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보도를 했는데 제가 처리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네. 대체로 단신 처리를 하거나 음. 한국 언론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신 특유의 어떤 분석 보도라든지 뭐 길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보도들은 없었고요. 그냥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런 식의 보도들이 그냥 나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똑같아요. 한국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 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왜 외신을 볼 때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한국 언론을 단순히 인용 보도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외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분석 보도를 하느냐 요거를 잘 알아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분석 보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 소위 한국 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저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 성향도 사실은 조금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언론을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인용 보도를 한 수준입니다. 로이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껏 무죄로 판결했던 이전 판결을 뒤집고 그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주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네.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 우리도 아직까지 다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딱 그대로 보고 있다고 봐야 아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네. 결과도 아니고 뭔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외신이 섣불리 이렇게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어차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대선 후보를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뭐 그렇다면 사실 외신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처럼 아주 큰 물결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네요. 자, 앞서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89.77% 요때는 외신이 좀 주목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사실 대대적으로 네. 보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우리 알파고 기자님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아, 이건 큰 것이다. 그럼요. 예, 큰 거기 때문에 분석 보도가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계엄령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향한 길로 돌려 세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굉장히 그 보수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 길을 걸어왔고 뭐 개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헤쳐나가야 될 그의 앞에 이제 남겨진 한국의 숙제들 이런 것도 다 짚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죠? 좀 관심 있게 굉장히 주목도를 많이 높여서 보도를 했죠. 90%는 아니지만 89.77% 상당히 압도적 득표율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이제 계엄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계엄에 대한 지금 시각이 두 개로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 라인은 계엄 진짜 잘못한 거고라고 네, 하고 한동훈 후보 측은 근데 김문수 라인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왜 굳이 이렇게 막았어? 뭐 이런 말이니까 맞아요. 반탄 찬탄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대선 누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엄이랑 싸웠던 정당이 이길 건데 계엄이랑 싸웠던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89% 나왔으면 그럼 예. 그건 이제 대통령이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이제 외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한 건데 또 다시 좀 질문 드려보면 어제 대법원 선고는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큰 뉴스지만 외신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다. 저는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예, 큰 교수님.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최종 결정도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여러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어차피 대선 때문에 이거는 최종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서 외신이 다 날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올라갔다 네, 그 정도의 그 정도라고 말씀을, 보시는 거고. 저 오히려 여기 오기 전에 외신 쪽으로 예. 다시 봤는데 예. 이 뉴스보다는 예. 이제 문제 파기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 사회부 정리인가요? 예. 네. 이주호가 지금 권한대행이 예, 됐습니다. 예, 관한 대행에 체질 넘어갔잖아요. 그거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그래요? 저도 예. 오늘 아침에 아, 외신을 그랬습니까? 쫙 훑어보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다가 그 부분? 사실은 더 많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논점은 그거예요.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국 정치에 더 큰 불안감을 네. 키웠다. 그러네요. 네, 그 논조로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6개, 7개를 지금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주호가. 그 부총리가 2개씩, 부총리가 2자리지만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도 하고 네.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도 하는 거거든요. 네. 6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이게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역대 그걸 보시군요. 처음이지만 예. 외신에서 볼 때도 굉장히 희한한 네, 희한한 그런 희한한 상황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겠네. 와, 한 명 6개, 7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다 맡아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건 결국은 한 대행의 사태 때문이다가 논점인 거예요. 네. 예. 자, 그 부분을 외신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본다. 주목했다. 자, 미국 얘기 잠깐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한대행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2+2 협상 부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입장이 달라요. 이게 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통상협의 완료 시점도 지금 두 촉이 둘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다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그랬잖아요. 한국 측 입장하고 미국 측 입장이 다르다. 네. 심지어 구체적으로 미국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조차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은 기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측이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이걸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려고 하고 맞아요. 있어. 네.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라는 식의 그 부분? 얘기를 합니다. 아, 자,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됐었던 거고 한국 정부 측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최상목 전 부총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는 미국이 대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가 그러니까 의의가 뭔지 실제 의미가 뭔지 알아보고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하나 있죠. 네.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느 쪽 말을 더 믿게 되느냐. 우리는 상대국 말을 더 믿게 되는 상황을 계속 일본 말을 더 경험했어요. 믿었고요. 미국 네.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 측이 아이 저거는 미국 대내용이고 우리하고는 저런 얘기 안 했어라는 얘기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 근데 상대도 또 트럼프 정부이니까 사실 좀 약간 우리 정부한테 이 기회를 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발언이거든요. 베센트가 했던 협상을 기반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발언. 이게 만약에 대내용이고 아니면 그냥 자기 느낌적 발언이면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죠. 가만놔도 됩니까? 이거 크게 항의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늘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예,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너무 좋은 명분이 있다. 지금 우리 대선 앞두고 있지 않으냐. 우리한테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 자기 정부하고 협상해라라고 넘기면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리고 한덕수 총리가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드립다 해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미국하고 너무 좋은 협상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갖다 바친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갖다 바친다는데 싫어요. 차기 정부하고 얘기할 거예요.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게 미국 대내용이었고 뭐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외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밖으로 드러내지 마세요라는 어떤 물밑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하는 합의는 뭐 가볍게 무시해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라는 식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면 합의를 혹시 하고 왔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최상목은 지금 나갔지만 혹시나 국익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면 합의 이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이거 정도 보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0초를 만나고도 정상회담 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많은 국가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하거든요. 과연 그 나라들의 어떤 합의를 해줬는지 혹시 우리가 확인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각 국가에서 저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거 받았는데요 하고 계산서를 얼마만큼 가지고 올지 어떤 계산서를 가지고 올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죠. 네, 시한폭탄이 있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난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뭐 본인은 뭐 자아자찬만 늘어났던 것도 어떻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아니 이제 국민 여론 결과도 나왔잖아요. 네. 여론조사 55% 불만이 많대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당선되면 되는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다 안 됐잖아요. 허언이 돼 버렸어요. 네. 허언.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어때요? 교수님께서 100일 정도 트럼프 100일 정부 한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평가할 평가할 필요도 없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예. 이거 평가할 필요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도 계속 그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그 뭐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라든가 그것도 얘기도 지금 뒤로 다 하고 그러니까 온통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도 좀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 그냥 해일처럼 태풍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태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태풍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태풍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듯이 네. 그냥 맞으면 돼요 우리가. 태풍을 맞아야 된다. 좀 전에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6%예요. 100일 내에 36%다. 거의 이거는 최저죠, 사실은. 역대 최저죠. 예. 역떨제죠. 근데 트럼프는 이거 가짜 뉴스다 또 우리랑 뭐 비슷한 거.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냥 네. 100일 연설을 이제 미시간주에서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유세하듯이 했거든요.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본인이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다. 에르도안. 에르도안도 그러던데. 에르도안도 그렇지만 모 대통령도 서문시장에 자주 갔었어요. 여러 명 했었어요. 서문시장으로 여러 갔었어요. 나라. 네,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이라고 예. 하는 보소나루도 맨날 보소나로도 이직했거든요. 똑같은 예, 행동을 맨날 했고요. 예. 아유, 저기 다 가고 매뉴얼이 싶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대로 아마 외로워서 그러나요? 아니,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 쪽에 가는 네, 거군요. 예. 당연하죠. 아하. 그리고 사실은 세를 과시해야 되잖아요. 이놈의 언론들은 폭스뉴스를 제외하고 오로지 나를 공격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워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라는 쇼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늘 그렇듯이 본인이 잘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만 얘기하고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쏙 빼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라고란 얘기도 안 해요. 못 들은 척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다
못한 거 있잖아. 바이든이 못해서 이런 거야. 전 정부 탓. 예. 이거는 뭐 똑같네요. 뭔가 비슷해요. 누구나 다 하고 매뉴얼이 있고. 있어요. 독재자들은. 그게 또 그분들이 하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해요. 나보다 전 정부나 다른 사람. 근데 실제로 핑계 미국 대고. 상황을 보면 예. 지금 제일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심지어 테슬라의 이사회가 지금 일론 머스크를 CEO 해직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 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이건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전쟁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냥 어때요? 계속 개워주고 그대로죠, 있고, 그냥. 예, 그러니까 계속 개워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 물론 트럼프에서 켈러가 윗먼이랑 그 켈러가 계속 푸틴이랑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네. 하는데. 얼마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뭐 우리는 러시아 입장을 들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을 들었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접근은 그냥 야 너도 여기 앉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해결될 일이라면 뭐. 해결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갈등 취지 자체가 핵심 자체가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얘기를 뭐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막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오가는 거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것과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그 사인을 했잖아요. 광물협정. 그 광물 협정. 거기는 보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과 완전 반대예요.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래요? 네. 유리해요? 예. 펜타곤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 네. 트럼프 말고 펜타곤이. 굉장히 네.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게 거의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그래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거는. 아 내가 웃긴 네. 거 뭐냐면 알파고에. 이렇게 뱃줄이 미국한테 묶어 있는 우크라이나도 미국한테 뺏어갈 걸 뺏어가는데 우리 묶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미국한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미국한테 뭘 뺏어오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라 거기서 합의를 해줬다면 진짜 심각한 일인데 다시 돌아가서 뭔가 하여튼 전쟁 상황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자 전쟁. 심각해요 지금. 가자 상황이 네. 단순히 가자에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가자 사람들 어디 옮기자는 말이 있었잖아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거기 이제 보내려고 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요르단이에요. 왜냐면 요르단이 그 이스라엘이랑 평화 협정을 맺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몇 조씩 돈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대놓고 협박했어요. 너 가자 사람들 안 받아주면 나 그 돈을 안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르단이 좀 약간 너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요르단 인구의 거의 과반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왕도 원래 요르단 출신 사람 아니에요. 아. 사우디에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왕국을 세운 거예요. 예. 이 역사가 한 100년도 안 돼요. 요르단 왕국이 그렇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시에는 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눈치 다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왕국이 날아갈 수도 있고 트럼프도 그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왕 후세인은 왕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들릴 수 없다 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며칠 전에 가자 사람들한테 열심히 도와주는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 요르단 안에 있는 기관들하고 정치 집단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다 싹쓸이 체포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돼. 요르단도 너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은 트럼프 취임 후에 더 나빠진 거 아닌가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니요, 훨씬 나빠진 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2달째 가자 지구의 그러니까요. 구호품이 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 사람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죠. 그쪽 편에서 그쪽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아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란하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나타냐후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맞아. 우리한테 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알려주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렇게 협상을 했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폭파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란 남부에서. 네. 사람들 그 이스라엘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네. 결국 트럼프가
2기 정부 취임을 하면서 잘한 것도 별로 없고 특히 자기가 뭐 거래 이런 거 기술 뛰어나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먹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1기 때를 네.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2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그러네요. 혼돈이었어요. 예. 미국도 혼돈이었지만 전 세계가 혼돈이어가지고 혼돈이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중국조차도. 그런데 그 1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아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매뉴얼들이 다 생긴 거예요. 매뉴얼. 그러니까 중국은 2기는 엄청 준비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기가 먹히지를 않는 안 먹힌 거예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또 지도자가 저럴까 미국 이런데 지금 저러겠지 또 이상한 짓 하겠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방식이 안 먹히는 준비를 거네요. 다 했고, 그러니까 다 와. 중국을 비롯해서 다 준비를 했고 또 유럽연합도. 훨씬 또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면 젤렌스키가 굉장히 유용성 있게 트럼프가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뒤에서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원래 안 했던 얘기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넘어주겠다고라는 말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을 만한 그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라든가 뭐 히트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로. 트럼프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하는 게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니 트럼프 주변에는 트럼프한테는 당신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그게 사람들이 너무 문제예요. 많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그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이거 독재자 매뉴얼인데. 아니 이제 100일이 되는 날 이제 그 여론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한국말로 문자가 왔어요. 애국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계엄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세계 동맹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딥스테이트 악의 세력들을 소탕 중입니다. 아유. 이거는 한국 분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보고가 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보기에 난 잘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거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왜 인정한 겁니까? 이제서야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속내는 뭡니까? 인정한 속내. 일단은 인정할 가치가 생긴 거죠. 가치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할 때 새로운 카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북한 입장도 있고 러시아 입장도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러시아 국내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르스크의 그 줄을 완전히 다시 탈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우크라이나 군이 남아 있긴 한데, 근데 그 인정을 통해서 아주 큰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그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은 완전히 지금 정전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이 그거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뭐 북한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러시아가 북한을 대변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제재 좀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가능한가요? 요 얘기 보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는 일단 북한에 대해서 빨리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요 상황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나 다음은 바로 북한이야 이러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대변을 안 해줘도 북한 자체로도 트럼프는 너무 북한이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북한군이 11,000여 명 정도가 파병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인명피해가 꽤 많았습니다. 뭐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도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북한 정부가 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1,000명이 넘게 죽었고 북한군의 어떤 소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굉장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왔다. 네. 라는 영웅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죽음을 했고 우린 영웅적인 전투를 했고 이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세계 만방에 보여줬다. 이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선전이 들어가겠죠. 아, 선전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당연하죠. 봐도. 그래서 이런 네. 강한 자리에서 트럼프랑 얘기를 하겠죠. 음흠.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한데. 알파고님은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북한을 이렇게 많이 띄워주면서 좀 약간 유럽 국가들한테 예 니네들이 뭐 쳐들어오면 여기 올 사람이 많다. 경고 카드예요. 경고, 경고 카드일 수도 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파병을 갑자기 공식화한 것도 참 근데 그동안 다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다 보였어요. 뭐 나왔잖아요. 예. 그게 누가 봐도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 병사들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가 K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